동시효과 구간 3시 24분 58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 마감은 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시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들어서 마감을 앞두고 마음이 좀 무거우셨을 텐데요.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는 오히려 괜찮은데 코스닥 쪽에서 윗꼬리가 좀 달릴 것 같거든요. 물론 동시효과의 허수 감안해 봐야 되겠죠.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0.91% 상승이고요. 그래서 2412.67포인트 정도 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 들어오기 직전만 하더라도 한 0.6% 오르는 데 그쳤었는데 동시효과 들어오면서 지금 또 탄력이 붙는 상황이어가지고요. 2412포인트,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 다만 올 이동평균 선과는 아직은 좀 거리가 있죠.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동시효과 직전의 흐름이 좀 더 나왔는데요. 1% 정도 오르다가 지금은 탄력이 약간 줄어서 0.95%의 상승으로 777.21, 777.21포인트 정도 선에서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역시나 3거래일 만에 반등이고 캔들 모양이 대체로 비슷하네요. 위아래 꼬리 달린 양봉 패턴으로 양시장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렁거림이 상당했었죠. 장 시작과 끝. 이 부근에서 좀 출렁거림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장 상승 종목이 월등히 많았다가 또 하락 종목이 많아졌다가 오락가락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오늘 장 상승 종목이 좀 줄을 이루면서 거래 마칠 예정인데요. 상한가 종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총 5종목 있습니다. 거래소는 2종목 모두 다 우선주입니다. 동양 3우비하고 신한 우선주여서 패스하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게요. 셀로메드와 신화 인터텍 그리고 실리콘2 이렇게 3종목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가 알게 모르게 강합니다. 지금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셀루메드부터 체크해 보시면은 이 종목이 mRNA 백신 치료제 생산요소 샘플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내용이 재료가 되면서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인스코비가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인스코비도 동반해서 오름세 12% 정도 오르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화 인터텍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장 상당히 좀 강한 상승으로 거래 마칠 예정인데요.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스마트 글라스 기초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요즘에 뭐 기술 개발했다, 소재 개발했다, 얼마 전에 레몬도 그랬잖아요. 이런 뉴스 나오는 종목군들이 개별 재료 상당히 좀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화인터텍도 뉴스가 있었고 실리콘2도 보겠습니다. 무중을 검토한다고 하네요. 노터스부터 시작해서 이 무상증자를 발표하거나 발표를 검토한다라는 소식만으로도 움직임이 상당히 나타나는데 이 무상증자라는 키워드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실리콘2는 검토 소식의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먼저 무상증자라는 키워드를 수면 위로 올린 장본인 노터스 같은 경우는 차트 한번 보시면 아찔하실 겁니다. 무중 발표하고 나서 6거래일 연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하던 저력 그 이후에도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더니 최근 들어서는 주가 급락을 면치 못하고 현재는 무상증자 발표 이전 시점까지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긴 큰 산 하나가 만들어진 노터스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보셨을 때 또 무중 관련된 재료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어느 정도 힌트가 되실 거예요. 제약바이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좀 전에 셀로메드 상한가 재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현제약 같은 경우도 개별 뉴스가 있습니다. 큐로셀이라는 약, 이게 뭔가에서 봤더니 림프종 치료제 후보 물질이랍니다. 이 큐로셀 치료제 식약처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로 인해서 이현제약은 12% 정도의 오름세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녹십자도 지금 6% 정도까지 오르네요. 근래 들어서 이런 제약바이오 바닥에서 올라오는 몇몇 종목군들 눈길을 끌고 있고요. 앞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어제 상한가였습니다. 이 폐암 조기진단 키트 비급여 사용 가능해질 거다라는 내용이 재료가 됐었는데 오늘까지 연속성 보여주면서 현재는 23% 정도 급등으로 마감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형주 가운데서는 조선주의 강세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시장이 흔들리니까 탄탄한 실적에 조금 더 눈길이 갑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수주 목표액의 65%를 달성했다라는 호재성 뉴스가 나왔고요. 대우조선해양 현재는 9% 정도의 오름세로 상당히 탄력적인 흐름입니다. 현대중공업도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약 6% 정도의 플러스권이고요. 그 밖에도 조선섹터, 삼성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현대미포조선도 2에서 6% 정도의 플러스권 흐름입니다.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 쪽 이렇게
6월 21일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기다렸던 반등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일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벌써 좀 이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귀에 들어오실 텐데요. 과연 오늘 장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과 또 놔야 할 부분들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숙제로 좀 남아 있습니다.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변국 흐름은 괜찮습니다. 일본 증시부터 보시면은요. 일본 증시는 26,000원 선도 단번에 회복이 됐습니다. 일본 증시 차트 놓고 보시면은 좀 부럽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증시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일본 증시는 사실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게다가 반등할 때도 반등 탄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니케이 225 지수 1.84%나 올랐습니다. 26,246.31엔대 거래 마치면서 하루 만에 거의 500엔 정도의 회복세를 보여줬고요. 한중일 가운데서 일본도 최근 들어서 통화 정책이 그렇게 긴축은 아닙니다. 다른 국가,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이쪽과 대비해 봤을 때 그래도 일본은 나름대로는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통화 정책, 그리고 중국 역시나 마찬가지여서 이 두 국가는 최근 괜찮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세 움직임이 뚜렷해가지고요. 상대적인 좀 박탈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다음은 중국 보겠습니다. 중국은 커플링이 없습니다. 갈 길을 가는 그런 증시기도 한데 어제는 올랐는데 오늘은 밀렸습니다. 오늘 0.7% 정도 현재 마이너스 구간 보여주고 있고 3,292.50포인트 기록합니다. 3,300선을 두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흐름, 지금 후반에 뒷심이 좀 부족한 양상으로 저점 부근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천 쪽 1%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야간 선물 보겠습니다. 미국은 오늘 밤이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간밤에는 존 팀스데이로, 그러니까 노예 해방의 날로 인해서 휴장이었기 때문에 오늘이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인데 현재 나스닥 야간 선물도 1.5%나 오르고 있어서 오늘 미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좀 보고 계실 거예요. 오늘 미국 증시 어떻게 될지 현재 야간 선물은 플러스권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다음으로는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원달러 환율이 한시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막판에 상승으로 전환이 됐네요. 이 부분은 약간 우려를 낳습니다. 2시 30분경입니다. 그 즈음에 상승으로 전환돼서 거의 고점 부근 마감인데요. 1원 20전 상승입니다. 그래서 1293원 60전에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대체로는 장중에 마이너스권 기록하다가 막판에 살짝 들어 올리면서 원달러 환율은 3거래일 연속해서 오름세 나타내며 1,300원에 조금 더 다가선 모습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모처럼 상승의 빨간불이 깜빡이는 하루였습니다. 특히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코스피도 코스닥도 1% 안팎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화요일장 지금부터 마감 시황 살펴드리죠. 자,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사흘 만에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0.75% 올리면서 거래 마쳤죠. 포인트로 20포인트 가까이 18포인트 가량 끌어올렸고요. 거래 대금은 7조 원이 조금 넘게 집계가 됐습니다. 2,408포인트에서 거래 마치게 됐습니다. 자, 분봉을 통해서 장중에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사실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죠. 자, 그러다가 11시 부근 좀 지나면서부터 정오를 기점으로 상승 탄력을 조금 더 붙여가는 모습. 이렇게 2시 구간쯤에는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2,423포인트 고점 찍고 그 뒤로는 다소 조금 내려오면서 거래 마쳤죠. 2,410포인트 조금 못 미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아직까지 좀 팝니다. 자, 오늘 상승을 이끌었던 건 기관의 매수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자, 보시다시피 기관 쪽에서 5,400억 원 이렇게 뚜렷하게 매수가 더 많은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은 아직도 3,100억 원 이상 매도가 더 많은 모습 이렇게 나타났고요. 개인마저도 2,300억 원 이상 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업종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가장 크게 상승했던 업종부터 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은 섬유의복이었습니다. 2.43%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죠. 하락 하루 만에 다시 올라섰는데요. 신원 우선주, 특히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운수 창고 업종이 비슷한 수준으로 가겠죠. 2.42%
올렸습니다. 해운주와 항공주들 전반적으로 강했고 구성 종목 일제히 상승이 나타나주면서 업종 지수도 상당히 강한 모습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도 운송 장비 업종 2.19% 올랐습니다. 조선주들의 활약이 워낙에 좀 강했기 때문에 뚜렷한 상승, 업종 지수도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의료정밀이 2%, 그리고 기기업종이 1.7% 올랐습니다. 자, 반대로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뚜렷하게 내렸던 업종부터 확인해 보시면 통신업종 좀 부진한데요. 0.37% 이쪽에서 밀렸지만 아주 깊게 낙폭이 나타나진 않았고요. 그리고 비금속 광물과 화학업종이 다소 밀리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자, 그 뒤로는 전기 전자업종 0.19% 올랐고 철강 금속이 0.2%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 투톱부터 보시면 투톱의 움직임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지수 상승이 시원하게 나타나지는 못했던 상황이었죠. 삼성전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만들었던 신저가 부근까지도 장중에는 내려가기도 했다가 결국 보시면 이렇게 하락 마감하게 됐습니다. 0.3% 밀렸죠. 58,500원에서 종가 확인이 됐고요. 자, 반대로 SK하이닉스 상승이었습니다만 상승 탄력이 아주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0.7% 올리면서 95,2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로 가보시면 상대적으로 어제 낙폭이 상당히 좀 있었던 LG에너지솔루션, 오늘 뭐 큰 폭의 변화는 없었죠. LG에너지솔루션 0.36% 소폭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41만 3천원이 오늘장 종가였고 반면에 LG화학 이쪽에서는 0.7% 밀렸습니다. 56만 8천원에서 거래 마치게 되면서 오늘도 연속적인 내림세 확인이 됐고요. 자, 반면에 요즘은 역시 삼성 SDI의 기세가 괜찮습니다. 뭐 원통형 배터리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기대감에 덧붙여서 실적 방어력도 부각이 되면서 강세 이어가고 있죠.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마감하게 됐습니다. 오늘장도 2% 넘게 올랐습니다. 57만 2천원에 거래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 이쪽은 약간은 좀 엇갈렸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일단 0.12%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아래쪽에 보시면 셀트리온은 빨간불 들어왔죠. 0.98% 소폭 상승하면서 15만 4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렇게 상승불 켰습니다. 자, 그래서 둘 다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방향성은 약간은 엇갈리는 흐름이었고, 자, 그리고 인터넷주들 보시면 이쪽에서는 7거래일 만에 신저가 행진을 벗어났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모처럼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네이버가 특히 조금 더 올랐습니다. 2.35% 올리면서 23만 9,5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카카오도 1%대 올려 잡으면서 7만 5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로 보시면 어제도 오늘도 시장 대비 괜찮습니다. 특히 어제장에도 미국 전기차 점유율 2위 기록 소식이 부각되면서 상당한 강세가 시장 대비해서 좀 나왔었죠. 자, 오늘장에서도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차부터 보시면요. 현대차 1%대 오름세 17만 2,500원에 장 마쳤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기아가 2% 넘게 올리면서 시총 순위도 올라갔습니다. 7만 7,300원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 홀딩스 보시면 이쪽은 연속적인 하락이 연출이 됐습니다. 0.79% 내리면서 25만 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자, 그리고 은행 대장주인 KB금융이 조금 밀리면서 시총 순위가 다소 내려왔습니다. 1%대 내림세 5만 70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그 자리를 대신해서 삼성물산이 2%대 올라왔죠. 11만 2천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조선주와 조선기자재 쪽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LNG 추진선 수요가 늘어난 등 이렇게 업황 개선,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조선주들의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특히나 오늘장에서는요, 대우조선해양 이쪽에서 올해 수주 목표액의 65%를 달성을 벌써 했다, 이런 소식을 전했죠. 자, 그래서 가장 강한 흐름을 만들어 줬습니다. 보시다시피 대우조선해양이 9%가 넘게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22,80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삼성중공업 6% 넘게 올랐고 현대중공업도 거의 6% 가까이 올리면서 뚜렷한 강세 움직임 연출을 해줬죠. 현대미포조선이나 한국조선해양 이쪽에서도 2에서 3%대 뚜렷한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자, 이 밖에도 사실 조선주들뿐만 아니라 조선기자재 종목들도 덩달아 뚜렷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한국카본 그리고 HSD 엔진 이쪽이 8%가 둘 다 넘게
급등하는 흐름 확인이 됐고요. STX 엔진도 6% 넘게 7% 가까이 강세 나타났습니다. 자, 거기다가 동성화이텍 같은 종목은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붙이면서 11,700원에서 거래 마치게 됐고, 태광과 성광밴드 같은 종목들도 5%대 뚜렷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 중 하나 더 보시면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기대감이 자격이 된 거죠.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강세를 보였는데, 여기서 EU 정상회의에서 90억 유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2조 2,538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금융 지원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좀 쏠렸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 이쪽이 4에서 5%대 상승 탄력이 붙었고요. 그리고 해인과 다스코, 그리고 특히나 거래소에서 수산조공업 같은 종목은 8%가 넘게 뚜렷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거기다가 코스닥에서도 서암기계공업 같은 종목이 20%대 급등세 연출이 됐고요. 10,0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자, 그리고 서현탄메탈과 우린 PTS 같은 종목도 윗골이 좀 다소 달았지만 뚜렷한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4일 만에 강세로 상승 마감하게 됐죠. 전장 대비 1%가 넘게 올랐습니다. 포인트로 8포인트가량 좀 올리는 모습이었고, 거래 대금은 7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 모습이었죠. 780포인트에 조금 못 미치면서 778포인트에서 종가 확인됐습니다. 자, 이어서 분봉톡에서도 보시면 거래소와 거의 유사했죠. 장 초반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11시 부근부터 상승 탄력을 조금 더 붙이면서 2시 부근까지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2시 조금 넘어서면서 782포인트 고점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고점 대비 살짝 좀 내려오면서 거래를 마쳤죠. 778포인트에서 거래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수급도 보시면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가 더 많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900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 기관 쪽에서도 5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가 나타났고, 개인만이 홀로 팔았죠. 개인이 1,3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연출됐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확인해 보시죠. 무너지는 시장 상황 속에서 최근에 선방했던 2차전지, 오늘은 다소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BM 이쪽에서는 그나마 하락이 나오지 않았고 0.79% 조금이라도 올렸습니다. 52만 3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만, 같은 양극재 종목 중에서도 LNF 2% 넘게 조정이 나왔죠. 24만 5,400원에서 내리면서 거래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전해질 종목인 첨보 이쪽도 2.5% 내리면서 조정이 연출이 됐습니다. 24만 1,3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그리고 이번에 제약바이오 보시면 셀트리온 형제들 이쪽에 변동폭이 좀 제한적이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셀트리온 헬스케어 0.3% 소폭 상승에 그쳤고요.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에도 1% 상승이었습니다만 74,300원 뚜렷하게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 위치한 HLB가 5거래일 만에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죠. 1%가량 올리면서 33,400원에서 거래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알테오젠이 요즘에 이쪽의 상승 탄력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보시면 거의 5% 가까이 올리는 모습, 6만 700원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알테오젠은 세계 최대의 바이오 전시회였죠. 바이오 USA에 참가하면서 이쪽에 기대감이 상당히 좀 붙었습니다. 기술 이전을 논의했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ADC, 항체 약물 접합제 이쪽 치료제 개발 기대감도 함께 붙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흘 연속 상승하는 모습 오늘 장에서도 상당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게임주들 보시면 어제와 반대로 게임주들이 오늘 장의 주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나 카카오 게임즈가 어제 장만 해도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신작이죠. 이 우마무스메의 흥행 앱스토어 매출 1위 소식을 전했습니다. 급락 하루 만에 오늘 장에 뚜렷하게 급등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10%가 넘게 상승하는 모습, 55,8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그리고 이 밖에 파로비스가 오늘 장에서 2%대 오름세에 거래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위메이드도 7% 넘게 뚜렷하게 상승하면서 7만 원대 회복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에서 리노공업이 최근 역시 분위기가 좋지 좀 않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0.6% 내리면서 13만 3,20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CJ ENM 소폭 밀리는 모습,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1%대 오름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특징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좀 챙겨보도록 할 텐데 무엇보다 오늘은 태양광이었죠. 새만금에서 수상 태양광 사업이 9월 착공이 들어간다 이런 소식이 부각되면서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도 SDN의 상승 탄력이 상당히 붙었습니다. 12%대 급등하는 모습 확인됐고 이 밖에 현대에너지솔루션과 신성 ENG 뚜렷한 강세였고요. 풍력에서도 이 밖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쪽 매수세가 좀 붙었는데 이 중에서는 CS 윈드였습니다. 7% 넘게 올랐고 CS 베어링은 최근에 급등 이후에 조정이 오늘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 이 밖에 동국 SNC와 유니슨도 상승했고 그리고 수소 관련주 쪽에서는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이 뚜렷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비료 관련주들도 특징적으로 하나 또 묶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특히나 본격적인 장마철에 진입할 것이다 이런 전망 때문에 강세를 보였죠. 아무래도 장마 기간에는 피해를 본 농작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비료 수요가 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중에서도 특히 누보 같은 종목이 20% 넘게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효성 OMB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밖에 대유, 조비, 경농과 남해화까지 이렇게 음봉이 좀 기록되긴 했지만 종가상으로도 뚜렷하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